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는 실수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복소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복소수 제곱한 게 음의 실수이다. 너무나도 많이 봤죠? Z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말은 Z가 뭐다? 대답하시고 순허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Z가 순허수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인 네가 0이어야 되겠지? 그럼 0이 되는 A값 몇이야? 뿔마일. 승규 계속 대답해 오늘. A 뿔마일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A가 몇이라면? 1이라면 뒤에 놈도 0이 돼버리니까 순허수에 위배되겠지. 그래서 A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Z라고 하는 복소수는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2i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Z반은 뭐가 될 것이다? 2i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Z-Z반은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4i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Z-Z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몇이 될 것이므로? 분자가 4가 될 것이므로 약분돼서 결국 우변이 몇이 되도록? 1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복소수의 거듭제곱이 몇이 되는? 1이 되는 거 찾아라. 사실 이 복소수 너무나도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바로바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복소수로 바꿔서 낼지 모르므로 이렇게 하는 법 알고 있자고. 자, 이 복소수의 크기가 몇이죠? 1짜리 복소수죠. 그래서 실수 부분이 루트 2분의 1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Z라는 복소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그러니까 90도 몇 개? 3개와 45도 1개 가면 Z복소수가 되는 거지. 그럼 Z제곱은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45도 하나, 90도 3개. 그러면 Z제곱은 여기에. 그럼 Z3제곱은 여기에. Z4제곱, Z5제곱, Z의 6제곱, Z의 7제곱, 그리고 Z의 8제곱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나는 복소수의 결과값이 몇이 되길 희망하니까 그러니까 결과값은 8제곱이고 싶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애는 몇 배수구나? 8배수구나. 그래서 결국 100 이하의 8배수 개수 구하시오가 문제지. 그래서 8로 나누면 12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지만 만약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y 이퀄 x제곱,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둘 다 완벽한 이차함수죠. 이때 y 이퀄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겠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다시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겠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A, B, C, D를 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 구해요. 이유는 미정계수 K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미정계수 K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럼 우리 아직 문제 보지도 않았어. 그쵸? 자, 이걸 가지고 교점부터 표현해 봅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먼저 A와 B를 보시면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과의 교점이지? 얘는 바로 써도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 여기가 루트 K. 요 정도는 써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요 2차 함수와 y 이퀄 k와의 교점이지. 그러면 이퀄 k에서 근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여라. 이게 C와 D의 x축 좌표라고. 그런데 얘는 아까처럼 쉽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알파와 베타라고만 쓰고 대신 더한 것이 몇이고 곱한 것이 몇이다?
6-K다. 이 정도만 쓴 다음에 C와 D의 X축 좌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십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요렇게 세팅을 해 놓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대답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문제 봅시다. 기억. K가 몇일 때? 6일 때 뭘 구해라? CD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CD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파와 베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CD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얘를 P라고 편의상 해보면 양변 제곱했을 때 P 제곱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너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고 마이너스 4배의 6-K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K가 몇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고 P 제곱이 6이므로 CD의 길이가 몇이다? 6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인데 모의고사 관련된 유형을 몰라서 그래. 빨리 익혀야 돼. 고등학교 수학 시험은 모의고사 유형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별표. 자, 지금 문제는 니은에서는 K값에 관계없이 CD의 제곱이 AB 제곱의 차를 계산했을 때 얘가 일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일정한지 안 한지는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먼저 CD의 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CD 제곱이 뭐였어? P 제곱이었지. P 제곱. 기억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라고.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앞에서 구하고 왔죠? 그러니까 요 CD의 제곱은 기억에 의하여 36-24 플러스 4K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두 번째, A, B의 제곱은 여기 보시면 A와 B의 X축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K와 플러스 루트 K지.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2루트 K 되는 거 맞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길이가 되니까 루트 K 빼기 마이너스 루트 K. 그러니까 2루트 K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2루트 K의 뭐와 같아?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K.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몇이 돼버려? 12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K에 관계없이 항상 몇이 돼? 12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그럼 마지막 디귿. 자, 디귿 보시면 문제에서 CD 더하기 AB가 몇일 때? 4일 때 이때 K 더하기 BC가 16분의 17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이것도 잘해야 돼. 잘 들어봐. 선생님 하는 거 잘 봐봐. 우리가 니은 할 때 요 CD의 제곱 같은 경우에 기억 조건에 의해서 빠르게 쓸 수 있었지.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의 기니디 문제의 경우에는 앞에 조건을 끌어다가 니은 조건을 끌어다가 디귿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잘 보시면 잘 봐요. 우리는 CD 더하기 AB가 4일 때 라고는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니은에서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얘가 몇으로 일정하다? 12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 모양을 잠깐 바꿔보면 인수분해 봤더니 CD 더하기 AB 곱하기 CD 마이너스 AB 이게 몇이라는 소리와 같은 거야? 12라는 소리와 같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디귿에서 더한 게 몇일 때라고 가정했으니까 그 말은 요거 뺀 게 몇일 때? 3일 때와 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지우고
CD 마이너스 AB가 몇일 때? 3일 때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계속합니다. 자, 이때 CD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거 맞아요? CD가?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서 CD의 제곱, 즉 P제곱을 이렇게 구해놨지. P제곱을 이렇게 구해놨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CD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루트 씌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CD는 루트 몇이 되는 거야? 24니까 12 플러스 4K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A와 B가 뿔마 루트 K이기 때문에 거리가 몇이 되겠어? 2 루트 K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K. 얘가 몇일 때? 3일 때. 이 얘기랑 같은 말인 거라고. 지금 한 말 이해 가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K가 몇이게 이렇게 물어본 거와 같은 거야. 그러면 요 마이너스 2 루트 K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 루트 K 되는 거 보이십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공간이 좀 부족해서 바로 쓸게요. 제곱하시면 12 플러스 4K는 제곱하시면 9 플러스 4K 플러스 12 루트 K가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나는 K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요만큼을 저쪽으로 넘기면 3은 12 루트 K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럼 루트 K가 4분의 1이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K가 몇이다? 16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루트 K가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결론 CD 더하기 AB가 4일 때 라는 말은 K 값이 몇일 때? 16분의 1일 때. 이거랑 같은 말이란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K 값이 16분의 1일 때 뭘 구하시오가 사실상 문제야? BC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문제고 BC의 길이는 또 위에서 BC의 길이는 여기죠? 잘 보시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예요.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러면 BC의 거리를 구하려면 루트 K도 알아야 되고 알파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K라고 하는 값은 이미 알고 있잖아. 몇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얘는 4분의 1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알파가 몇인지를 알아야 요 BC의 길이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알파를 무조건 구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구해볼게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요 방정식의 근인 거죠. 요 방정식의 근인 거라고. 근데 현재 K를 몇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16분의 1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6분의 얘가 16배 하면 몇이죠? 96인가? 95 이퀄 0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 분모를 곱하시면 16X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95는 0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럼 너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4, 4에 5에 5에 몇 하면 되지? 19 마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K 값이 4분의 5와 4분의 19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알파와 베타 중에서 작은 알파가 궁금한 거니까 알파 값이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B라고 하는 위치가 몇이었으니까 4분의 1이었으니까 2개 빼시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C의 거리가 몇이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얘가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16분의 1이기 때문에 16분의 1과 1을 더하셔서 정답 몇? 16분의 17. 그래서 디귿도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이요. 요 3번은 2번보다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집중.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제가 미리 그려놔서 그런데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는 확실하고 최고 창의 개수가 몇이야? 얘 최고 창의 개수 1이에요. 1인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때 요 2차 함수의 x 절편을 a와 b라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좌표까지 알려줬죠. 그래서 얘는 1,0이고 얘는 a,0입니다. 여기까지가 1번. 그러면 우리는 이 fx의 두 개의 x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x절편을 이용해서 fx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구해봅시다. fx는 1을 가져야 되니까 a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fx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보기 보시면 뭘 물어봤어? f2. 그럼 f2는 2 빼기 1에 2 빼기 a니까 몇입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지. 자, 이때 잘 보세요. 문제에서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p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p의 위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x절편의 x축 좌표가 1과 a이기 때문에 점 p의 x축 좌표는 보나마나 몇이겠어요? 2분의 1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갔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해. 너와 너의 중점이 될 테니까. 그리고 너의 y축 좌표는 여기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a 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대입해 주시면 2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래서 계산하시면 2분의 a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그래서 너는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까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너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P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별 문제 없죠? 자, 계속 읽어보면 이때 문제에서 P와 B, A,0 있죠?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M이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거의 기울기가 M인데요? 두 개가 같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P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 기울기가 몇입니다? M입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가 가? 그럼 기울기 구해볼게요.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으니까 두 점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보면 기울기는 a-2분의 1 플러스 a분의 내가 x축좌표 이렇게 뺐으니까 y축좌표 여기서 이거 빼셔야 되죠? 그래서 4분의 a-1의 제곱. 이게 기울기예요. 자, 번분수 풀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4배 해주시면 4a-2의 1 플러스 a분의 a-1의 제곱. 그래서 전개해 주면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2분의 a-1의 제곱이죠. 그럼 분모가 그렇게 인수분해되니까 약분돼서 2분의 a-1이다.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몇이라고? m이라고. 그럼 이것에 의하여 a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2m 더하기 1.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 다 이해 가나요? 다 이해가? 자,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자, 이때 3번. 역시나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요 교점의 좌표를 Q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니은 디귿 보지도 않았어요. Q 좌표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가니? 그럼 Q 좌표는 요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직선은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맞아? 요 직선과 요 곡선과의 교점을 구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자,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직선과 곡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얘는 x-1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x자리에 몇 넣으면 되는데 1 넣으면 같은데 그 1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미 a지. 그래서 나는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약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x는 n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앞에서 a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3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Q점의 좌표, X축 좌표 나온 거죠. 3n 플러스 1, Y축 좌표는 안 구할게요. 그 다음에 R점의 좌표는 수선의 발이니까 3n 플러스 1, 0 이렇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되 한 방에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갑니까?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니은 뭘 구하래? AR의 길이. 그럼 A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 거죠. 그럼 너의 X축 좌표 3n 플러스 1에서 너의 X축 좌표 몇을? 1을 뺀 거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AR의 길이는 몇이다? 그래서 3m이다. 니은도 맞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디귿. 디귿까지만 하면 이거 끝납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 BRQ.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81일 때 A 더하기 M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인데, 이미 우리는 A를 몇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 하나만 알면 이 문제 끝나는 거죠. M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자, 그럼 삼각형 봅시다. BRQ 삼각형은 어디에 있죠? BRQ. 이런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세요? 그럼 높이는 몇이야? 자, 요 높이는 Q의 Y축 좌표죠. Q의 Y축 좌표. 그래서 Q의 Y축 좌표는 Q라고 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X축 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3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3m 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되죠? 3m제곱. 그러니까 높이가 몇이 되는 거야? 3m제곱. 자, 밑변의 길이는 요 길이, 즉 너의 X축 좌표에서 너의 X축 좌표 뺀 거, 즉 몇이죠? 3m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밑변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넓이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8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3m 플러스 1 마이너스 a. 높이가 몇이라고? 3m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요 a 자리에 몇을 넣을 수 있다? 2m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쉬워요. 몇이 돼요? m이 돼버리죠. 그래서 양변 2로 곱하시면 82일은 이만큼의 m이니까 3m 세제곱이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m이 몇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m이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a는 몇이 될 것이고 7이 될 것이고, 두 개 더하시오가 문제니까 몇이 되겠습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들어갔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확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고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여러분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오늘 할 이 1등급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이거는 문제 생긴 거 보세요. 봤죠? 생긴 거 자체가 졸라 지저분하게 생긴 거 보이지? 그 말은 이 문제가 숫자 가리만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나 이거 했었는데 이렇게 눈치를 채고 그때 배웠던, 지금 배웠던 내용으로 바로 접근해서 풀란 소리예요. 이걸 시험장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마지막 문제잖아, 이게. 맞아? 이게 지금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일 거 아니야. 학교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보고 바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F와 G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 보세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인 거 보이죠? 이때 fx equal gx, fx equal gx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 두 개가 나온대. 그러면 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 두 군데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는 거야. 어차피 F와 G가 함수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한 알파와 베타는 너와 너의 X축 좌표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여기까지가 1번이야.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 그리는 게 1번. 됐어? 자, 두 번째. 이때 HX라고 하는 게 뭐냐면 F를 쓰거나 G를 쓰는 거래. 언제 F를 쓸 거냐면 이 범위 내에서. 언제 G를 쓸 거냐면 이 범위 내에서. 이해가 가니? 그러면 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F를 사용할 거니까 요걸 쓰겠다는 얘기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는 GX, 위로 볼록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지금 그린 이 노란색 그래프, 이게 H가 된다는 거지. 집중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때 HX와 Y 콜 K, Y 콜 K는 상수함수 그래프죠?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경우? 3개가 되는 경우의 K 값이 몇과 몇이라고? 즉, Y 콜 2를 긋고 Y 콜 3을 그을 때만 교점이 몇 개씩 나온다고? 3개씩 나온다고. 그래프 보세요. 봤나요? Y 콜 2와 Y 콜 3이 어떻게 생기면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럼 Y 콜 2 어떻게 생기면 되죠?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생기는 거 보여? 다시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생기는 거 보여?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빨간색 함수가 Y 콜 3인 거고 주황색 함수가 Y 콜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Y 콜 2라고 하는 건 결국 얘랑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의 뭐가? 이 2가 뭘 의미하는 거야? 꼭지점의 Y축 좌표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럼 F 함수 보세요. 꼭지점의 Y축 좌표 몇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B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하는 말 이해가 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 그게 이런 말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A, B, C를 구하고 싶은데 B는 일단 구했죠? 그럼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힌트들을 준 거야. 자, 그럼 봐봐. HX, 노란색 함수죠? Y 콜 2를 그었을 때 교점 몇 개 생겼는데 그 세 개의 교점의 합이 몇이다? S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Y 콜 2를 딱 그었어. 교점이 여기, 여기, 여기 생기는 거 맞아? 이거 다 더한 게 몇이야? S인 거야. 자, 그러면 요 점의 X축 좌표는 몇이죠? 요 점의 X축 좌표. 요 점의 X축 좌표는 F 함수의 꼭지점의 X축 좌표잖아. F의 꼭지점의 X축 좌표 몇이야? A잖아, A.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 그 다음 잘 봐. 나는 이거랑 이거랑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기 잘 봐. 요 점과 요 점은 요 위로 볼록 2차 함수의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위치인 거지. 그럼 요 교점의 합은 대칭축에 대하여 양쪽이 대칭인 거니까 얘와 얘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하고 싶은 거라면 대칭축의 몇 배? 2배 하면 얘 더하기 얘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요 함수가 뭐야? 요 함수. G 함수지, G. 대칭축이 몇이에요? C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S는 2C 더하기 A다. 이렇게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해설지처럼 문제 풀면 뭐 됩니다, 진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다시요. T 한번 볼게요. T. T는 요렇게 그었을 때 너랑 너랑 너 더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요 위로 볼록 2차 함수의 뭐야? 요 점 있죠? 요 점과 요 점은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양 두 점인 거지. 그럼 F 함수의 대칭축이 몇이니까? A니까 얘 더하기 얘는 몇이 되겠어? 2A가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까지 더해야 돼? 얘까지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몇이냐라는 거지. 얘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위로 볼록 함수 누구? G죠, G. G 함수와 y = 3과의 교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잘 들어. 그러면 요 점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위치를 한번 구해 봅시다라는 거야. 그럼 요 위치는 잘 보세요. 요 g라는 함수와 y = 3과의 교점이죠. g 함수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x-c의 제곱 더하기 11. 맞아? 이것과 3과의 교점인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넘기면 2분의 1에 x-c의 제곱은 8. 그러니까 x-c의 제곱은 16. 그러니까 x-c는 4거나 마이너스 4. 그러면 x는 c 플러스 4거나 c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교점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몇인 거라고? c 플러스 4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그럼 여기가 c 플러스 4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 문제가 t에서 s 뺀 게 2분의 a라고 그랬죠? 그럼 t에서 s를 빼면 여기 빼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밑에 거 빼기 2c 플러스 a. 얘가 2분의 a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라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a-c 더하기 4가 2분의 a인 거니까 c는 2분의 a 더하기 4다.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b는 구했어. 그럼 a와 c만 구하면 되는데 a와 c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가 관계식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하나의 더인 관계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요 위치 c 플러스 4를 구할 때 나머지 위치도 알고 있죠? 몇이라고? c 마이너스 4라고. 여기까지 돼? 그럼 너의 x축 좌표의 위치가 몇이라고? c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c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 볼록 2차 함수의 y = 3과의 교점이다 라고 부를 뿐 아니라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에 대하여 y = 3을 했을 때 교점이기도 한 거죠. 이해가 돼? 그럼 요 f라는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c-4를 집어넣으면 몇이 된다? 3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f에다가 c-4 집어넣은 거. f가 x-a의 제곱 더하기 b죠. 근데 b가 몇이었어? 2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몇 집어넣은 거? c-4 집어넣은 거. c-4 집어넣은 거. 그게 몇이라고? 3이라고. 그래서 c-4 집어넣으면 c-4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 이게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c-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 그럼 c-a 마이너스 4는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럼 c-a는 5거나 3이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럼 c-a가 5인지 3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케이스 구별을 원래는 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편의상 c-a가 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런 관계식 얻어냈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A와 C 나왔겠지? 연립해 볼게요. 그럼 너에 의해서 C는 A 플러스 5인 거 맞아? 그럼 쟤랑 연립해 보면 2분의 A 플러스 4는 A 플러스 5. 그래서 2분의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A 값 몇 나오죠? 마이너스 2. 근데 문제에서 A가 무슨 수라 그랬어? 맨 앞에 양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탈락된 겁니다. 아, 그러면 3은 그래서 C-A가 3. 그러니까 C가 A 플러스 3인 거예요. 그러면 C가 A 플러스 3이고 이러니까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A 플러스 4는 A 플러스 3. 그래서 2분의 A가 1. 그러니까 A가 2. 그래서 C가 5.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럼 A 구했고 C 구했고 B 구했죠? 이렇게까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종 문제. 뭘 구하시고 문제야? H의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시고가 문제죠. 그럼 A, B, C가 다 나왔기 때문에 교점인 알파와 베타도 구할 수 있겠지. 교점인 알파와 베타를 구했는데 그 두 개를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값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H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해 가세요? 저 끝까지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알파와 베타는 F와 G의 교점이지. 자, 그럼 F 함수 써봅시다. 요거 지울게요. fx는 x 마이너스 a가 몇이었어? 이거의 제곱 더하기 b가 몇이야? 2는 됐어요? g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c가 몇이야? 5의 제곱 더하기 11. 이걸 만족하는 x값. 그게 알파와 베타인 거죠. 자, 정리하면 넘기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9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두 배 하시면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8이 0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의 8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8x 플러스 별 이퀄 0인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뭐와 뭐라고? a와 b라고, 알파와 베타라고. 근데 어차피 나는 알파와 베타를 뭐 한 게 궁금하니까? 더한 게 궁금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계수 관계로 몇이에요?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h 알파 더하기 베타는 h 6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h 6을 구하려면 이 노란색 함수가 h였죠? 6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 위치가 요 아래로 볼록 함수의 요 위치가 몇이었어? 요게 a였고 여기가 c인 거죠? 요 c가 몇이었어? c가 5란 말이야. 그럼 6이 이쪽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요 아래로 볼록 함수에 대응하는 여기가 6이냐 위로 볼록 함수에 대응하는 여기가 6인지를 또 판단해야 되니까 결국 베타가 몇인지를 구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상수항도 마저 처리를 해주면 4의 8 플러스 25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5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퀄 0이죠? 그러니까 근이 1과 5인 거지? 그러니까 요 위치, 요 교점의 위치가 몇이야? 5란 말이야. 근데 나는 h 몇 구하고 싶은 거니까? 6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6은 여기에 함수값이었겠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 함수에 6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됐던 거예요. 그럼 위로 볼록 함수가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6 집어넣은 거. 그래서 6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2. 그래서 정답 2분의 21. 이렇게 정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요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일단 우리가 설명 들었을 때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갖다 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가 이차함수를 물어보는 가장 전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조건과 힌트들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보자. fx가 몇 차 함수야?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그럼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지. 근데 첫 번째 F0이 F4랑 똑같대. 그럼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준 거야? 대칭축을 알려주는 거지.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fx는 x 이퀄 2를 대칭축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써야지 뭐 막 나열해서 연병천병 떨면 안 돼요. 보자마자 x 이퀄 2가 대칭축이다. 0과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돼?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2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이었을 수도 있고 2를 기준으로 위로 블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답인지 지금 알아 몰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걸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야. 잘 들어. 자, 두 번째 F-1이랑 F4 절대값 한 거 더한 게 무슨 수래? 0이래. 그럼 이건 뭔 소리냐라는 거야. 잘 들어봐. 요 F4가 어떤 숫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F4가 0이야. 그럼 F-1도 몇이어야 됩니까?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F-1도 0이고 F4도 0이라면 F1과 F-1과 F4가 같다는 거 아니야? 맞아? 0으로. 근데 현재 축이 몇이기 때문에 2기 때문에 두 개 정의역 더한 건 무조건 4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정의역 더했더니 몇이야? 3이니까 얘가 0이라는 소리가 아닌 거야. 그러면 다시 F4가 0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 새끼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이것의 절대값 취한 거랑 F-1을 더했을 때 무슨 수가 된대? 0이 된대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F4가 뭔지는 몰라도 절대값하고 난 결과값은 무조건 무슨 수가 돼? 그러면 F-1은 무조건 무슨 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음수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자, 그러면 X축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데 F-1은 음수여야 돼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F-1에서 -1은 이런 음수여야 하고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면 F-1은 이러한 음수여야 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돼? 집중해. 자, 그 다음에 요 F4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4가 이쪽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잘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대칭 축가의 간격이 몇이야? -1에서부터 여기까지 축까지 간격이 몇이야? 3이죠. 그러면 요 간격도 몇이어야 돼요? 3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아니 축이 2잖아 이 똘빡들아. 축이 2라고.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요 간격이 몇이야? 그러니까 요 간격도 몇이어야 돼? 이걸 물어봤다고. 집중하라고. 그럼 여기가 2고 3이니까 요 위치가 5였겠죠. 그럼 F4에서 4는 이쯤 어딘가에 있었겠지. 자, 그럼 4일 때 함수값이 음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왜죠? 나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5야. 그럼 얘도 몇이거나 몇이어야 돼? 5거나 -5여야 되죠. 근데 얘가 -5라면 동일선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F4고 여기가 F5일 때 동일선상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4는 무조건 이렇게 돼서 여기여야 한다는 소리야. 요 -1이 여기 있는 거죠. 음수여야 하니까. 그럼 요 간격이 몇이니까? 3이니까 여기도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5여야 되겠죠. 그럼 4라고 하는 위치는 요쯤에 있었겠지.
그럼 4라는 위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F4가 되겠죠. 그럼 요거 절대값 한 거랑 얘랑 더한 게 0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F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 F가 위로 볼록이구나. 그리고 축이 2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4 집어넣은 게 요 간격이 이렇게 같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돼? 계속합니다. 자, 이때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잘랐을 때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9래.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쯤에 있었겠죠? 5라고 하는 위치는 여기잖아. 그러면 요 fx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까지만 그렸겠죠? 그럼 언제 최소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f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결과값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내가 원하는 fx는 축이 몇이야? 2죠? 최고 창의 계수가 몇인지는 모르니까 a에 x-2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자, 그래서 첫 번째 힌트 f-2가 마이너스 19인 거죠. 그래서 f-2 즉 마이너스 19는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4니까 16a 플러스 b다. 이렇게 힌트를 하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힌트 요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값과 4를 집어넣은 결과값이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같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f-1과 f4를 더하면 몇이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f-1 더하기 f4 그럼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9a 플러스 b가 될 거고 더하기 4는 4 집어넣으면 2에 4니까 4a 플러스 b 얘가 몇이다? 0이다. 그래서 13a 플러스 2b가 0이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a와 b 나왔겠죠? 자, 그럼 요거 2배 하면 마이너스 38은 32a 플러스 2b가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뺄게요. 그럼 위에서 아래씩 빼주시면 2b는 날아갈 거고 32a에서 13a 뺐으니까 몇입니까? 19a는 위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38. 그래서 a가 몇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2죠. 넘어오면 플러스 32가 될 테니까 b가 몇이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고 b가 13이죠? 이렇게 fx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 fx에다가 몇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시고 정답이니까 3 넣으면 정답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이요. 이게 표현이 낯설어서 그래. 집중해. 자, f와 g는 2차 함수랍니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어느 꼭지점을 갖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자, 천천히 찾아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즉 항상 fx는 0 이하래요. 그럼 fx가 0 이하래?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fx가 아래로 볼록이면 되겠니?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0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 fx는 뭐다? 위로 볼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면 gx는 항상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gx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얘가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x축과 뭐 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알아 몰라. 그리고 f와 g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꼼꼼하게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자, 이때 계속 읽읍시다. 집중.
나 x를 k-2에서부터 k 플러스 2까지 잘랐대. k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랐다고. 잘랐을 때 fx의 최대값이랑 gx의 최소값이 같아야 된대. 야, 그럼 생각해봐. f와 g가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럼 k-2에서 k 플러스 2까지 잘랐어. 잘랐을 때 f의 최대와 g의 최소가 같을 수가 있겠니? 절대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같게 되어야 한다며. 그럼 결국 이 f와 g는 x축과 뭐 해야 되는 거야?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여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위로 볼록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집중해봐. 집중해. 그러면 내가 k-2에서부터 어디까지 잘랐어? k 플러스 2까지 잘랐지? 집중해. k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왜? k 플러스 2가 여기에 있었다면 fx의 최대값은 0인데 gx의 최소값은 이런 양수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f의 최대와 g의 최소가 같게 된다는 건 그 같게 되는 값이 몇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고 0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고 k 플러스 2가 여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근데 마지막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fx 식으로 써봅시다. 여기랑 여기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요거 p라고 하고 요거 q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fx는 식으로 쓰면 a의 최고 차항계수 뭔지 모르니까 x-p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gx는 b의 x-q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럼 잘 보세요. k-2에서부터 k 플러스 2까지 잘랐어요. 이걸 잘랐을 때 f의 최대값이랑 g의 최소값이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럼 k-2와 k 플러스 2가 여기랑 여기여도 괜찮은 거 보여요? k-2와 k 플러스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도 되는 거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2가 여기랑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요 점을 그 구간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돼? 요 점과 요 점을 구간이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k-2는 p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k-2는 p 이하이다. 그럼 k 플러스 2는 q 이상이어야 되겠죠? k 플러스 2는 q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k는 p 플러스 2 이하이고 k는 q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k는 q 마이너스 2 이상 p 플러스 2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k의 최소와 최대값이 몇과 몇이라고? 즉 이게 몇이고 얘가 몇이다? 1이다. 이런 소린 거예요. 그래서 p가 몇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q가 몇인 거야? 2가 됐던 겁니다.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 됐을 거고 q가 2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a와 b가 몇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f1은 1 집어넣은 거니까 2의 4a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몇이야? 그래서 여기가 fx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g1은 b죠? 얘가 몇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fx와 gx를 완성하시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F와 G 완성해서 3과 1 집어넣은 시호가 정답이지? 그래서 3과 1 집어넣어서 정답은 15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이에요. 얘가 조금 더 직관력을 가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냥 손을 못 대고 끝나버려요. 내가 직관을 키워줄게요. 집중하세요. 자, F가 몇 차 함수입니까? 4차 함수예요. 이때 G와 H는 몇 차 함수예요? 몰라요. 그쵸? 하지만 둘 다 최고 창의 개수가 몇입니까? 1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G와 H가 몇 차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때 가 fx 이퀄 0. 얘가 실근 갖는다 안 갖는다? 자, 그럼 f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안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f가 졸라 생뚱맞게 몇 차로 나왔습니까? 우리 4차가 교육과정 내에 있어요? 4차 함수 안 나왔죠? 2학년 때 나와요. 2학년 때. 그러면 갑자기 4차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집중하세요. 만약에 요 fx 이퀄 0이 근을 1을 가져. 그럼 이 fx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주 좋았어. 근데 이 새끼가 실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럼 몇 차의 인수를 안 갖는다는 소리예요? 1차의 인수를 안 갖는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얘는 fx는 1차의 인수를 갖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근을 안 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차도 인수를 안 갖는 거예요? 네, 3차도 인수를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 네. 그러니까 결국 이 F라는 4차식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몇 차와 몇 차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야?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1차, 1차, 2차 이따위로 안 된다고. 1차, 3차 이따위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요거 3차 왜 인수를 안 갖는지 알겠어요? 네. 진짜야? 네. 모르면 이따가 쉬는 시간 질문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는 이런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fx는 어떤 것을 인수로 갖는데? g와 h를 인수로 갖는데, 아하! fx는 gx와 hx를 인수로 갖죠? 그럼 이 새끼와 이 새끼는 몇 차일 가능성이? 2차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4차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2차겠지. 근데 왜 상수항 4차가 안 되는지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수로 갖고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죠? hx를. 그렇지.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걸로 나눴을 때 이런 나머지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몇 차 이상이야? 2차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2차 이상.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4차라고 해봅시다. 그럼 너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상수항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상수항을 4차로 나누면 이런 1차식의 나머지가 생겨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4차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몇 차다? 2차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지금 하는 말 이해가 가요? 집중해요. 이것도 몇 차라고? 이것도 몇 차라고? 집중하세요. 그럼 이 2차를 요 2차로 나눴어요. 근데 이것도 최고 차잉의 개수가 몇이라고? 1. 이것도 최고 차잉의 개수가 몇이라고? 1. 그러면 몫은 몇이 되겠어요? 이거 최고 차잉 개수가 1이 2차예요. 최고 차잉 개수가 1이 2차라고 나눴을 때 몫이 몇이겠어요? 1이겠죠? 이 답답이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1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이거죠. 그럼 결론 hx는 g의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곱하기 1 이게 생략된 거라고. 검산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H와 G는 F의 인수래매. 그럼 이 새끼는 2차와 2차의 곱이잖아요. 근데 두 개가 다르죠? H와 G는 분명히 다른 거 맞죠? G에다가 이걸 해야 H인 거니까 결국 H 곱하기 G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이해 가요? 그런데 HX가 뭐니까? 그러니까 너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편의상 GX를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할게요. 그럼 HX는 거기다가 빼기 4X 마이너스 1한 거와 같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플러스 P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Q 마이너스 1. 이게 H가 된다는 소린 거예요. 요 GX에다가 빼기 4X 빼기 1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뭐와 같다? 이거와 같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싹 전개해서 뭐 했겠어요? 계수 비교했겠죠. 자, 첫 번째. 상수항이 딱 대놓고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상수항은 얘랑 얘 곱한 게 상수항이었겠지. 그래서 Q에 Q 마이너스 이게 몇이다? 그럼 Q 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6이 몇이다? 2와 3의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Q가 몇과 몇이다?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Q가 3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1번. Q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3에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거 전개한 것이 무엇입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개수 비교해서 문제 풀었겠죠? 자, 3차 개수 찾을까요? 3차 개수? 지금 Q가 3일 때라고 가정한 거지. 만약에 얘가 탈락됐다면 Q가 마이너스 2가 정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3차의 개수 어떻게 계산하죠? 얘랑 얘인 거 맞아?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는 P의 P 빼기 4인 거죠. X 제곱의 개수는 2랑 너랑 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몇이 되죠? 5 더하기 P의 P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2차식의 개수는 너랑 너 곱한 거 2, 너랑 너 곱한 거 3, 너랑 너 곱한 거 뭐라고? 3차? 더하기네요. 다시요. 그래서 개수 찾으면 X 세제곱의 개수는 너랑 너 곱한 거 P 빼기 4, 너랑 너 곱한 거 P죠? 그러니까 얘가 2P-4가 되고 X 제곱의 개수는 2에 3에 너죠? 그러니까 5 더하기 P에 P 빼기 4 이렇게 될 것이고 1차의 개수는 2P랑 너죠? 그래서 2P 더하기 3의 P-4니까 5P-12 이렇게 될 거란 소리예요. 얘는 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니? 이때 개수 비교하고 싶은 거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저 앞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몇이죠? X 제곱의 개수는 X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A, B, P 구하시고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연립할까요? 됐죠? 요거 양변 2 더하면 A 더하기니까 여기다가 2 더한 거랑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2P-4랑 여기다가 2 더한 5P-12랑 그래서 3P가 6 그래서 P가 2 P가 2니까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2 맞아요? P가 2니까 집어넣으면 B는 4-8 플러스 5 그러니까 1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Q가 몇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답 나와버렸으니까. 이해가 돼? 자, 집중하세요. 이게 왜 또 답이냐면 여러분 이런 걸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는 좀 따져야 돼서
P가 2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긴 거야? X제곱 플러스 2X Q가 몇이었죠? 3.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지? 하나가 F고 H고 하나가 G인 거잖아. 근데 얘가 1차의 개수를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아니, 1차의 인수를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1차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보여요? 안 되는 거 보여요? 뿐만 아니라 너의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음수죠. 너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죠. 둘 다 판별식 음수니까 실근 가져요? 안 가져요? 이런 조건까지도 다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Q를 운 나쁘게 마이너스 2부터 했다면 저걸 따졌을 때 만족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완성되어야 한다. 다 이해가 가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고 뭘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래서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서 더하시면 정답은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